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 바로 조선 한도와 일본도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검은 모두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도검이지만 외형과 성능,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의 쓰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를 단순히 우열로 나누기보다는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과 무예적 철학 속에서 발전해온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외관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날이 한쪽으로만 서 있고 곡선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특히 허리 부분에서부터 점차 휘어지는 곡선은 배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칼집에 넣고 뽑아낼 때도 빠르고 유연한 동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 칼날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 양손으로 쥐고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조선 한도는 비교적 직선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날의 곡선이 일본도보다 완만합니다. 그리고 칼집에는 독특하게 환이라 불리는 고리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는데 이 때문에 환도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환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칼을 패용하거나 고정하는 용도로도 쓰였고 조선 중기 때부터 띠돈의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외형만 보더라도 두 검은 뚜렷이 다른 미학과 기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능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도는 곡선이 깊고 날이 단단해 배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절삭력이 강점이었으며 실제로 일본의 전통 무술인 검술이나 거합술에서 수없이 많은 배기 기술이 발전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조선 한도는 찌르기와 배기를 모두 고려한 구조였습니다. 직선에 가까운 날은 찌르기에 유리하고 배기에도 적당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도의 균형은 한 손으로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방패와 함께 사용하는 데도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산지나 공성 중심의 전투 위주였기 때문에 활 쏘기의 비중이 높아 환도는 활을 쏘기에 불편하지 않은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일본도가 발도와 배기에 극도로 특화된 무기였다면 조선 한도는 여러 지형과 활 쏘기 위주의 전투 방식에 알맞게 만들어진 무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전투에서의 쓰임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는 전국시대와 에도시대를 거치며 전투와 무예의 중심이 되었는데 특히 보병전이나 시가전에서 검을 통한 1대1의 승부와 다대다의 전투가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도는 개별 무사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맞추어 발전했습니다. 반면 조선 한도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조선은 기병과 보병의 협동, 그리고 활을 중심으로 한 전술을 중시했습니다. 한도는 주로 무관들이 착용했으며 활을 쏜 뒤 접근전에서 보조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한도는 개인 무술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장비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의 차이가 환도와 일본도의 형태와 기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선 한도와 일본도는 단순히 모양이 다른 검이 아니라 각자의 사회와 전쟁 방식 속에서 독자적으로 진화한 무기였습니다. 일본도는 무사의 정신과 개인의 검술을 상징하는 도검으로 한도는 군사적 실용성과 국가방위의 맥락 속에서 발전한 도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도가 세계적으로 사무라이 검으로 유명해진 만큼 조선 한도 역시 조선 역사와 문화 속에서 중요한 무예의 상징입니다. 배기에 최적화된 일본도의 날카로움과 실용성과 균형미를 갖춘 조선 한도의 실전적 가치는 서로 비교하며 우열을 가릴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무기가 고로운 길을 나란히 바라보면서 각자의 역사적 의미와 무예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검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 한도와 일본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검이지만 모두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귀중한 문화유산이자 무예의 결정체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동아시아 도검 문화의 깊이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검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